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표는 사람의 6가지 질병 가나다로 구분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가를 보시면은 고혈압, 알레르기. 이거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감염성 질환이다.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핵과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성 질병이 되겠네요. 그다음 독감,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가해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이고요. 나의 질병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비특이적 면역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비특이적 면역은 선천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선천 면역은 예를 들면 피부 혹은 뭐 점막 혹은 식세포 작용,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인데 이 방어 작용은 어쨌든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바로 작동되는 것이고 어떤 이전의 경험이 없어도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균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니은 보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여도 비특이적 면역은 항상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의 질병은 병원체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병원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후보 A와 B의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 A와 B 중에 누가 더 백신에 적합한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A를 실험동물 X에, B를 실험동물 Y에 1차 주사를 하고 일정 시간 뒤에 A를 X에, B를 Y에 2차 주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1차 주사를 한 다음에 A에 대한 항체는 실선을 보시면 되잖아요. 실선을 보시면 이게 산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산 그리고 두 번째 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산에 비해서 두 번째 산은 어때요? 항체 농도가 어때요? 항체 농도가. 그래서 항체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항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 두 번째 산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어때?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항체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A라는 물질은 백신에 적합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백신에 적합한 물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B를 볼게요. 자, B는 이제 점선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사할 때나 두 번째 주사할 때나 이 산이 비슷해요.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이 이 높이도 비슷하고 기울기도 비슷합니다. 그럼 얘는 2차 면역이 잘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글도 읽어보시면 X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요 기억세포가 포인트죠. 기억세포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B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잘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핵심이거든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야 그 기억세포로 인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의미고 그렇게 이제 그 물질을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실험의 결론은 B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에 대한 X의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간 1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냐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앞에서도 비슷한 문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게 아니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거나 기억세포로 분화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화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주사 후에 Y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때 X도 같이 올라가니까 얘는 ADH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는
이 사람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오줌 삼투압도 떨어졌고 혈장 삼투압도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많이 희석되지 않겠어요? 저 방금 물을 먹었으니까 몸에 있는 이 혈액이 굉장히 희석이 됐어. 되게 싱거운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싱거워졌으면 내가 누는 오줌도 당연히 싱거운 오줌을 눕니다. 그래서 이 오줌 삼투압이랑 혈장 삼투압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관계예요. 따라가는 관계, 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문을 모르겠네요. 갑자기 오줌 삼투압이 올라가고 혈장 삼투압도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 시점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삼투압이 증가한 거예요. 아마도 이때 이 사람이 오줌을 눈 것이죠. 그래서 오줌을 배출을 하면은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고 오줌 삼투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오줌을 배출했다는 요 사건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요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보기. X는 항이뇨 호르몬이 맞고요. 체내 수분량은 T1에서가 T3에서와 같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T1이랑 T3를 비교를 해보면 이 T1보다 T3 때 오줌을 배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줌을 배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T3에서 체내 수분량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T2에서가 물 섭취 지점에서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자, T2 지점이랑 물 섭취 지점을 보시면은 혈장 삼투압이 어디가 더 높은가요? 그렇죠. 물 섭취 지점이 혈장 삼투압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얘가 ADH랑 이제 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원인이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높아지면 ADH가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높아지고 따라서 수분 재흡수량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 섭취 지점이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서 ADH가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분 재흡수량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보기는 틀린 보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